안녕하세요. 다채움 활용 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 삼보초등학교 교사 김태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채움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채움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수학습 실제 사례를 주제로 학생 주도성 및 교사 주도성을 위한 기록과 공유의 다채움 활용, 다채움을 활용한 우리 고장 홍보왕 프로젝트, 특수반 통합반이 함께하는 다채움 인권 교육입니다. 먼저 학생 주도성 및 교사 주도성을 위한 기록과 공유의 다채움 활용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한 에코 아리백을 바탕으로 기후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전기,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의 목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여 수업의 목표는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두었습니다. 수업의 목표인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단계에 따라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관계 맺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관계 맺기 활동 후 체험 책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조절 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움의 과제 제시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조사하기 활동을 지원하고 수업 기능을 활용하여 배움의 내용을 스스로 조직,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클래스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 맞춤형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학습 방법의 안내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로의 전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과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학습 방법에 대한 자기주도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의 아이디어는 교사 주도성과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여 기록과 공유의 방법으로서 다채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실생활 맥락, 유의미한 지식 구성, 협력적 의사소통, 학생 맞춤형 교육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생활 맥락적인 측면에서 배움이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학습 동기 유발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의미한 지식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배움을 학습자 주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질문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협력적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는 배움의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스키마를 자극하여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배움 분석, 배움 방법 선택, 배움 활동 평가, 배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아이디어를 고민하였습니다. 배움 분석적인 측면에서 다채움의 클래스 분석, 학생별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배움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하였고, 배움 방법 선택적인 부분에서는 다채움 플랫폼의 수업 영상을 선택하여 학습자 맞춤형 자기주도적 배움 영상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배움 활동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다채움 플랫폼의 수업 퀴즈를 풀고 피드백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배움 활동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 스스로 배움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다채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성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 아이디어의 주안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코스웨어가 적용될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하여 에코 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며 가장 많이 활용한 기능은
다채움 플랫폼의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배움에 대한 지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록과 공유라는 기능을 활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아이디어의 흐름은 먼저 관계 맺기 활동을 위한 다채움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집중하기 과정에서 다채움의 체험 책방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단계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채움 플랫폼 에코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를 다채움의 과제방을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에서 다채움의 수업방에 프로젝트 관련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플립러닝으로 에코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배움 노트에 정리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움을 진행하며 공유된 과제 및 수업 영상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에코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 실천 과정 분석하기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채움 클래스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대륙의 친구들에게 에코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 공유하기와 같은 심화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방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하여 심화 과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느낀 점을 에코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 소감 발표회하기 시간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과제 및 독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적인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함에 있어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및 행동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감적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제가 준비한 수업의 시작도 이러한 공감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관계 맺기 활동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과 기후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한 후에 기후보존의 방법을 찾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채움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인정받고 서로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다채움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서 지식의 공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 미술 시간에 했던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다채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채움 커뮤니티 게시판에 친구들이 만든 미술 작품 사진 2개를 찍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집중하기 단계에서 체험 책방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체험 책방을 활용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공유를 체험 책방을 활용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 책방을 이용해서 주제에 맞는 책을 찾고 독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학습자들이 앞의 두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의 유의미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기에 조사하기 단계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다채움과 같은 플랫폼이 없었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과제를 완료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지만, 현재 다채움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에서는 과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들이 배움의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고, 학습자는 과제방에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채움 과제방을 이용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 과제에 이어서 심화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채움 플랫폼 과제 게시판에 친구들이 올린 과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사진을 추가하고 글자 폰트를 추가해서 다시 올려주면 돼요.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에서 플립러닝으로 에코 아리백 기후보존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배움 노트의 정리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방에서 학습자 스스로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영상을 준비하여 제시를 하고 학습자는 수업방의 영상을 바탕으로 학습 후에 학습 내용을 배움 노트에 정리하여 과제방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인 제가 가장 고민을 했었던 내용은 학습자의 스키마를 자극하여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한 맞춤형 수업 영상을 효과적으로 제시를 하는 방안이었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고려를 하였던 내용은 학습자가 스스로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배움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화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다채움 플랫폼의 수업 학습 사용량, 활용 도구별 사용량 누계, 학습 활용 도구, 학습 참여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습자 개인의 데이터와 학급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좀 더 효과적인 피드백과 동기유발이 가능했었습니다. 전이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의 단계에 따라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량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움이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학습 동기 유발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에 강조점을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개별 수준에 맞는 다채움 수업 영상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은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다음의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여 주거나 최신의 소프트웨어나 AI가 적용된 인공지능 챗봇과 같은 교구를 활용하여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채움을 활용한 우리 고장 홍보왕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을 중심으로 국어, 미술 과목을 통합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중학년에 해당하는 단계로 사회라는 교과를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1단원은 우리 고장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고장이라는 단위로 공간과 장소에 대한 확장을 도모하고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고장의 실제 모습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학습 흐름 속에서 학생들은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선정하여 홍보 자료를 만들고 초대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 결과물을 산출하고 기록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학생들은 다채움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진행하고 학습 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채움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통해 협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채움 플랫폼은 교과서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부 자료와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넓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궁극적으로 고장에 대해 학습자가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의 아이디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형과 다채움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성을 연계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을 중심으로 국어, 미술 과목을 분석 및 재구성하여 수업의 소재를 찾고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7단계에 맞춰 조직화하였습니다. 이때 다채움의 체험 책방, 커뮤니티, 과제, 수업, 투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각 단계에 알맞게 활용하여 다채움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채움 플랫폼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다채움 플랫폼의 세부 기능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채움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의 구성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채움 플랫폼이 시의적절하게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채움 플랫폼은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실시간 소통과 포트폴리오의 기록,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피드백과 수정의 과정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아이디어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시 국어과 관계 맺기 단계로 다채움 체험 책방 기능을 활용하여 추천 도서를 통해 여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즐겨봄으로써 프로젝트의 수업 동기를 유발합니다. 2차 시 사회과 집중하기 단계로 다채움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정서적 친밀감을 증대합니다. 3차 시 사회과 조사하기 단계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보고 학습의 산출물을 다채움 과제에 업로드해 봄으로써 학습 과정 기록 및 피드백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4차 시 미술과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모둠별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다채움 과제에 업로드해 봅니다. 이때 다른 모둠의 홍보 자료를 감상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건전한 학습 소통과 함께 동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5차 시 국어과 일반화하기 단계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피드백 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홍보 자료를 수정 보완함과 동시에 교사가 다채움 수업에 업로드한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거꾸로 수업 동영상을 사전에 학습하여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둠에서 제작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발표합니다. 6차 시 국어과 전이야기 단계에서는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로 다른 지역의 친구를 초대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다채움 과제에 업로드하여 서로 댓글로 소통, 공감의 기회를 갖습니다. 마지막 7차 시 국어과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다채움을 활용한 우리 고장 홍보왕 프로젝트의 학습 소감을 나누고 다채움 커뮤니티의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학급의 우리 고장 홍보왕을 직접 뽑아봄으로써 학습의 종료를 선언하고 홍보왕을 축하해주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수업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에 앞서 동기유발 성격의 차시로 체험 책방의 책 추천하기 기능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른 여러 고장의 옛 이야기가 담긴 책을 추천하고 학생들은 해당 책을 읽고 고장의 옛 이야기를 즐기는 차시입니다. 다채움 플랫폼의 가장 대중적인 기능인 체험 책방은 디지털 독서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독서뿐만 아니라 교사의 책 추천 기능을 활용한다면 수업과 연계한 독서 교육도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다채움 체험 책방을 이용해서 교사의 추천 도서로 독서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친구들이 그동안 체험 책방을 활용해서 다양한 독후감을 작성해 줬는데요. 그 독후감을 바탕으로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장소에서 경험한 것이나 장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차시입니다. 학생들은 그림 지도나 약도 등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사람마다 장소에 대한 기억과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이나 장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채움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글로 남겨보고 친구의 글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고 공감하며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언급된 우리 고장의 장소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차시가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서 생각한 주관적인 고장의 모습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상대적 거리감 등을 파악하는 차시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찾은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캡처하여 다채움 과제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학습 과정 기록 및 피드백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은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 다채움 과제에 업로드하고 댓글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장면입니다. 4차시 미술과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는 모둠 활동으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를 조직화하여 홍보 자료를 만들어보는 차시입니다. 모둠별로 한 곳의 우리 고장 주요 장소를 선정하여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홍보 자료를 만듭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사전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준수의 필요성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게 한 후 이미지, 백과사전, 군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글 프리젠테이션은 링크로 다채움 과제에 업로드를 하고 다른 모둠의 홍보 자료를 감상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습 소통과 함께 동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다채움 과제를 통해 다른 모둠 홍보 자료를 감상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본 차시는 이전 차시에서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홍보 자료를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교사가 다채움 수업에 업로드한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거꾸로 수업 동영상을 사전에 학습하여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둠에서 제작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발표해 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르고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봄으로써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차시 국어과 전이야기 단계에서는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로 다른 지역의 친구를 초대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의 목적은 우리 고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상의 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로 초대하는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억지스러운 글쓰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득하는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주안점을 둡니다. 마지막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다채움을 활용한 우리 고장 홍보왕 프로젝트의 마지막 차시로 프로젝트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보고 이야기해 봄으로써 성장의 시간을 돌이켜 보고 다채움 커뮤니티의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학급의 우리 고장 홍보왕을 직접 뽑아봄으로써 학습의 종료를 선언하고 홍보왕을 축하해주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투표하기를 누르고 친구들의 결과를 친구들의 태블릿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사례로 특수반 통합반이 함께하는 다채움 인권교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2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의 심화 활동으로 사회, 국어, 실과, 미술 교과를 통합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다채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설문조사, 학습지 활동, 독서 활동, 미술 과제 업로드 및 다양한 교재 활동을 하고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 샌드위치 만들기를 준비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 사전조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교과 학습 활동 및 독서 활동으로 인권의식을 함양한 후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며 그 실천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미술 교과 활동 시간에 포스터 만들기, 실과 수업의 요리 실습을 통합하여 통합교과 프로젝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채운 포트폴리오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을 출력한 후 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습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 사후조사를 실행하여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에 앞서 네이버 폼으로 장애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식도 정도와 사후 개선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및 사회교과 내용을 점검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권에 대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체험 책방에 있는 도서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를 활용해 학습한 인권에 대한 개념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살아있는 인권 교육을 함께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캔바를 활용해 샌드위치 만들기 포스터를 제작하고,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으로 장애 인식 개선 포스터를 제작하여 다채움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 샌드위치 만들기를 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함께한 경험을 통합반 친구들은 활동 사진에 댓글 달기 활동으로, 표현이 어려운 특수반 친구들은 감정 체크 활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이후 다채움 포트폴리오에서 지금까지 작성한 다양한 산출물을 복도에 전시하면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지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학습 정도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폼을 활용해 나의 장애인 인식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설문조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취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스스로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제방에 설문조사 링크를 업로드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QR코드를 띄워 학생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채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핵심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 먼저 배울 수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나 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책방에 있는 도서를 활용하였습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을 키울 수 있고, 이를 독서 기록하기를 통해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 포스터 장애인식 개선 포스터 만들기 활동, 샌드위치 만들기 역할 분담 등 합동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커뮤니티에 정리를 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캔바를 활용하여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활용하여 장애인식 개선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반 친구들과 특수반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샌드위치를 만들고 추억을 만들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 인권과 평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통합반 친구들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샌드위치 만들기 사진을 보고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볼 수 있는 활동을 했고, 감정 표현이 어려운 특수반 친구들은 다채움 감정 체크 활동에서 활동 후 들었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제작하고 생산한 다양한 자료들이 다채움 플랫폼에 축적이 되어 학생들의 작품들을 서로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전시회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만든 포스터나 독서 감상문 등을 감상하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채움 학습지 기능을 통해 평가지를 풀고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프로젝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채움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수학습 실제 사례를 주제로 학생 주도성 및 교사 주도성을 위한 기록과 공유의 다채움 활용, 다채움을 활용한 우리 고장 홍보왕 프로젝트, 특수반 통합반이 함께하는 다채움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다채움을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였는데, 이번 안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더 다채움 플랫폼을 선생님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수 내용을 통해 다채움이 수업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